네, 안녕하세요. 온상공론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한국어에서 일하고 있는 외노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률이 아주 저조해요. 다들 바쁜지, 네, 지금 그러게요. 애기 재우지 못하고 한 명이 못 들어오고 있고, 한 명은 다른 스케줄이 있는지, 네,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외노자와 이렇게 같이 맞아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잘하면 참여할지도 모르니까 잔디 아빠와 뉴요커를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네, 운상국론의 첫 번째 시간 근황 토크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이번 주는 시작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그 사무실 일들을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더 원띵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약간 자기계발 음, 책인데 재밌어요. 뭔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단 아,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엄청 푸시를 하는 그런 책인데 네. 옛날에 이제 자기계발서 책 아,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네. 자극을 받고 싶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찾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요즘에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지금 잘 읽고 있고, 이번 달에 좀 있었던 빅 이벤트는 한국에 한번 다녀왔어요. 네, 한국에 가가지고 음, 웨딩 촬영을 찍고 왔습니다. 네. 웨딩 촬영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본 것 같아. 진짜 비비 안 나도 바르시나요, 평소에? 평소에 안 바릅니다. 한국인 남자들도 비비가 필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뭐 정말. 평소에 선크림도 안 발라요? 선크림도 안 발라.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아, 그래? 왜냐면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럼 노화 이제 아, 관리해야 돼요. 우리 나이 참, 관리해야 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6시에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았어. 촬영 시간이 되게 일찍 잡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아, 연예인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음, 정도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음. 했지만, 재미있게 잘 찍고 왔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이제 가족들이랑도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 일본에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그 이벤트 쇼를 하나 다녀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JSAA라고 Japan 음, Swiss Architecture Association이라고 일본에서 어, 스위스 건축가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전시와 토크쇼를 하는데, 뭐 크리스티안 간텐바이라든지 이투바이에이, 그리고 음, 올해는 토마스 힌더브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음, 터치우드라는 주제로 이 사람이 강의를 했어. 갔는데 이제 음, 터치우드라고 하니까 이제 목재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AA 출신이더라고. AA 출신이 지금 어, 취리히에서 젠트럼이라는 건축 사무실을 젠트럼.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어네요. 아, 그래. 맞아. 네. 이 사람, 독일어도 하고, 이제 영어로도 하고 막 음, 하더라고. 음, 이 강의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넷제로, 제 환경학회에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화, 아니면 탄소 제로, 음, 이제 그거를 음,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걸로,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목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목재를 이제 건물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본인의 작품들도 대다수가 목재를 이용한 건물들이 되게 음, 많았어, 구조부터. 근데 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 건축이라고 했을 때 시게루반이나 막 쿠마겐코 이런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약간 그 정도까지 과격하다? 목재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합리적인 구조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사람인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요런 거. 확실히 어, 요즘에는 뭐 목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냥 목재 뭐 잘라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음, 커딩을 하고 어떻게 패턴을 만들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하나의 재료, 음, 부재는 하나인데 그거의 그쵸. 패턴이라든지 이제 그 들어가는 깊이를 몇으로 설정했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음, 이걸로 뭐 그 월 패턴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해 나가는 분이었고, 저층 그 목재 건축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2층, 3층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규모가 아닌 이런 고층 건물들에도 목재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저층부에는 콘크리트, 위층에는 이제 목조 음, 구조를 이용한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보여줬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그쵸.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목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일한 첫 번째 사무실이 목구조 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응, 근데 응, 이제 일본식 목구조는 그러니까 나무 기둥이 있고 기둥 보구조인데 한국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목재 건축은 주로 이제 캐나다 우드해갖고 경량 목구조를 해서 벽식으로 세우는 응, 그런 거잖아요. 응, 그래서 봤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저층부나 지하층에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부터 경량 목구조가 세워지는데 그런 것도 응, 되게 인상 깊었고 응, 또 세종시에 이제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응, 연예인도 응, 많이 산다고 하는데 거기 갔을 때도 저층고는 이제 콘크리트 구조를 갖고 해놓고 2층부터 이제 한옥 구조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도 응. 되게 생각이 나요. 오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리고 이런 목 구조를 볼 때마다 그러면 흰개미 방제를 어떻게 할 건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아, 맞아, 맞아. 음, 그게 그래서 나무 재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흰개미가 음, 잘 접근을 하지 않는 재료가 있어서 목구조로 갈 때는 그런 나무 재료를 사용하고 홍사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더라고. 그게 뭐 100%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랑 그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하고 가는 것 같아.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철골 구조보다는 내구성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음, 될 거다. 하지만 이번에 토마스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생각보다 콘크리트와 이 음, 목구조에 보수를 아, 하는 그 기간이 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 우리가 뭐 콘크리트나 철골 음, 구조로 지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뭐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노후 되면은 그쵸. 뭐 한 번 정도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 목구조의 건물들의 경우에도 요즘에는 좋은 나무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다. 라고 하고 이제 음, 재밌었던 마지막 질문이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었어. 한 젊은 건축가, 내 생각에 30대 초반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친구가 질문을 했던 거는 결국에 우리도 이런 탄소 음, 배출이라든지 요즘에 이런 목구조를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해라라는 음,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푸시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예산 문제에 음, 있어서 뭐 샤시라든지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음, 사람들이 기성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목조 건축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프로젝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목구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대답은 전 세계가 똑같다. 나도 클라이언트한테 그런 고민들을 듣고 성립되지 않았던 프로젝트들도 많다. 하지만 건축가로서 우리가 이 탄소 배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음,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본의 약간 목재 관련된 무슨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확실히 대다수의 나라들이 일본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목재 건축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드밴테이지를 조금씩 제공하는 것 같았어. 뭐 음, 텍스를 조금 제해 준다든지 정부 음,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라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그 목재 건축에 대해서 장려를 해야 되는 방향이 앞으로도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우드 쇼크가 있었으니까 그쵸. 목재 가격이 너무 또 올라와가지고 참 이게 사실 쉬운 길은 아니야. 그리고 이게 탄소 배출 제로라는 명목 하에 이 목구조를 계속 민다는 것은 뭐 물론 콘크리트보다야 적게 들겠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을 안 하는 것이 이 지구를 위한 길이긴 하죠. 왜냐면 음, 어차피 뭐 거기에 이제 여기에 물론 나무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못을 음, 받고 그치. 지지대는 어차피 이제 콘크리트로 할 것이고 독일에도 그 탄소 배출 제로가 논증이 있어서 그 사람은 건축 시공 쪽 회사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약간 저명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공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것도 음, 되게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앞으로 특히나 지구 온난화에서는 음. 함부르크에서는 환경보호 때문에 아예 이제 집을 못 지어요. 아, 그래? 주택 신축을 이제 못하게 어, 해갖고 그 주택이 이제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집값 있는 집값은 더 올라가고 이런 아, 문제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음, 음. 그런 문제도 있고 아, 근데 신축을 못 한다는 건 좀 충격적이다. 주택 음, 신축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마 음. 함부르크 도심이나 하여튼 반경 몇 킬로미터고 이제 좀 떨어져서나마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직장이 함부르크에 있는 사람이면서 자기 주거지를 사고 싶거나 신축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좀 최악이죠. 예. 하긴 그래서 옛날에 음, 연구실에 이제 유럽 친구들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프로젝트를 같이 했는데 공모전이었어, 공모전. 음, 근데 이제 공모전의 넓은 부지에 이제 오피스였나? 커뮤니티 센터였나? 하여튼 큰 그런 프로젝트를 했거든. 접근을 생각보다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 음, 한다는 게 이 친구들이 뭐 건축적인 기술이 떨어진다, 뭐 아이디어가 떨어진다 그런 것보다도 항상 리노베이션만 해왔기 때문에 이 제로 베이스에서 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이다라는 느낌으로 맞아요. 프로젝트를 대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좀 더 나누니까 아, 유럽에서는 신축 프로젝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할 기회가 별로 맞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인상적이었어. 그때 그 이야기는. 사실 저도 이 독일 와서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신축 프로젝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어, 있는 회사에서도 다 리모델링, 다 리노베이션, 뭐 엄청 오래된 건물을 이제 본화재 보존 그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을 음, 리노베이션하고 그 도면 그리고 뭐 아니면은 대학교 리노베이션하고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계속 그 사옥을 이제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거 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신축은 정말 그렇군. 알겠습니다. 매노자는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음, 저는 되게 굉장히 일상적인 이제 사소로운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음, 일단, 맨 꼭대기에 사는 이웃집 여자가 있는데, 알코올리커예요. 어, 남자친구가 제가 볼때 노숙자인 것 같아요.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데, 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건 한 3개월 전에 음,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아, 어, 남자친구한테. 음. 그래서 왜 소리가 들린 거야? 이제 맞는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막 살려줘요 막 이러면서 아, 진, 나 뭐 뭘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편이 경찰에 올라갔어. 신고도 아, 하고 신고했어. 어. 처음에 올라가는데 이제 처음에 올라갔더니 여자가 이렇게 내동댕이 쳐서 있어가지고 남편이 일단 신고하고 저 드라마네, 경찰차가 드라마. 어, 오고 음, 그래 근데 이제 경찰만 오면 때린 적이 없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엔 그 남자가 나가게 되고 남편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작성해서 대박. 집주인 회사한테 보낸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알코올리커 여자는 경고를 받게 돼요. 이 경고가 쌓이면 이제 이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어, 세입자법이 독일은 좀 확실하니까 경고를 몇 번 받아야지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음, 음, 세입자가. 그래서 첫 번째 경고를 받고, 그래서 3개월간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남편한테 와서 네가 신고했냐? 남편이 내가 신고했다. 너네 너무 시끄럽다. 그래갖고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경찰도 몇 번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음. 내가 간질이 있어서 내 남자친구가 나를 도운 거지 나는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다음부터 잠잠해지고 3개월이 지났는데 또 시작된 거예요. 또 그 남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웃집이 저 남자 또 왔다고. 이번에 이제 남편이 또 한 번 이제 큰 소리가 나서 남편이 이제 비디오 녹화도 했거든요. 예전에도. 진짜로? 그래서 경찰 부르고 비디오 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서는 이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노숙자 남자친구는 저 멀리서 나 나가고 싶어 라고 하고 여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와, 이거 뭐야? 영화야? 이 어, 그렇고 이 문가에 여자는 서 있어서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약간 멀리서 나 나가고 싶어 나 나갈래 이렇게 울리고 있고 이 여자는 안 돼 나를 너는 못 나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있고 대박. 그렇게 해서 찍혀서 이제 또 신고를 했고 또 경고장을 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독일은 각자 집마다 창고 지하실을 이제 음, 배정받아요. 그래서 저희 창고를 쓰고 있는데 지하실에 이제 저희는 거기다 냉장고도 두고 막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름에 엄청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거기다가 오줌을 싼 줄 알았어요. 어, 냄새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설마. 이제 이 원인을 찾다가 이제 우리 앞집 이웃이 저거 쥐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아, 쥐, 응, 응. 쥐가 나온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온 거야, 쥐가. 그래갖고 우리가 또 그걸 갖다가 집주인 회사한테 보내고, 왜냐면 저 생긴 건 귀엽게 생겼다고 보는데, 걔들이 병균이 엄청 많잖아요. 저는 음, 그것 때문에 이제 실험실 쥐가 아니면 정말 너무 싫거든요. 그 음, 병균 때문에. 집주인이 회사는 꿈쩍도 안 하고 있어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뒤졌더니,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쥐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엄청 해로우니까 인간한테. 음, 그래서 그 관할부에 신고를 하면 맞으면 회사가 이제 벌금 때려 맞고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남편이 그거를 법조항에 따라 보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재빨리 조치를 해줬는데 쥐는 이제 그래서 약을 먹고 쥐가 죽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지하실에 이만한 파리들이 진짜 파리? 이만한 엄청 크고 엄청 뚱뚱하고 엄청 까만 파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 파리가 막 한 5마리 이게 아니라 요즘 지하실에 못 내려가는데 몇백 마리 있어. 문에 이 쥐들이 이 알코올리커 여자가 쓰는 창고에 있는 그 말하자면 개밥을 먹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개 사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그걸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방제를 했으니까 약을 먹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거기서 말하면 파리가 생긴 거예요. 야, 엄청 피곤하다. 그래갖고 얘기만 들어도 지금 피곤해.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지하철 절대 못 내려가고 그러고 있고 저는 또 얼마 전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무슨 사기? 그 스캠 사이트라고 제 친구가 독일에서 살고 있는 그 한국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캠퍼 신발 있죠? 캠퍼 80% 세일을 한다고 어, 좋은 건 같이 나누자며 보낸 거죠. 그래서 갔더니 진짜 80% 세일이고 타임 세일인 거예요. 음, 음, 2시간, 음, 1시간이었나? 1시간 동안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했어요. 약간 이상한 낌새를 치고 있는데 제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광고가 떴대요. 음. 하고 설마 사기꾼들이 광고가 뜨게 하겠어 하고 구매를 했죠. 근데 사기였던 거예요. 아, 진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에 쫓기듯이 해서 생각할 시간을 없앤 다음에 캠퍼도 홈페이지가 완전 똑같은데 캠퍼 사이트에 S 하나만 더 붙였어요. 원래 캠퍼스닷컴인데 어, 캠퍼스 S 하나 더 붙여서 닷컴이 된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속을만 그래, 하다. 어,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진짜 약간 홀린 듯이 결제를 하고 홀린 듯이 35일을 날렸는데 너무 좀 짜증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어,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외노자스럽다. 경찰한테 통화하고 이제 그 돈 근데 돈을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근데 독일 경찰과 통화를 또 하면서 자료를 보내주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너무 싸면은 좀 한번 의심을 해보긴 해야 돼. 맞아요. 어, 이제 이웃과의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은 이제 집을 갑자기 이사를 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음, 음, 저는 그리고 그전부터 이제 텃밭을 가꾸고 싶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이사를 하려고 알아봤어요. 싼 게 나왔길래 요즘 어,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음. 이제 둘 소득으로는 힘들겠더라고요. 집 부업 만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사를 부업 만든 지 가려고 그래. 얼마 안 됐지만 음, 어쨌든 그런 생각을 잠깐 품고 있다가 그런데 어쨌든 저는 당장은 안 될 거라는 건 알았거든요. 집 음, 산다는 게. 그래서 음, 뭐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독일은 항상 도심 곳곳에 작은 텃밭들이 있어요. 음, 그래갖고 텃밭을 이제 분양시켜 주거든요. 근데 저희 음, 집 근처에서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그런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나는 텃밭만 있으면 되니까 빨리 저기다 연락해 보라고 제가 음, 그랬거든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음. 나갈 사람 몇 명 있다 그래서 잘하면 올해 안에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텃밭을. 그래서 겨울에?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두막 같은 것도 있어요. 어, 오두막 같은 게 있고 이제 내가 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갖고 재밌겠다.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잔디 네, 아빠가 아기를 재우고 뒤늦게 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우, 음, 빡세다. 나도 초, 내 주말을 갖고 싶다. 잔디 아빠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난 뭐 똑같지 뭐. 한 달 진짜 빨리 가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야. 이번 달에 나 어, 만나가지고 너 엄청 취했잖아. 그래, 맞아. 취해서 수중 진담을 건쟁이가, 하셨나요? 그 단계에서는 건쟁이는 없었어. 내 나 먼저 와이프가 아, 들어갔어. 같이 왔었어서 일찍 들어가고, 저기 동경이랑 그냥 맥주 한 잔만 더 해. 그러고 거기서 더 먹다가, 그냥 멀쩡하게 먹다가 거기서 내가 필름이 끊겼었나 봐. 필름이 끊긴 건 모르고 있었는데, 꼭 나와서 이제 집에 가자 그러는데 막차가 끊겼었어, 지하철이.
그래서 음, 둘이 약간 오기 아닌 오기로 야 어차피 끊겼는데 한 잔 더 해. 그러고 여기 아, 어디 그래서 뭐 그랬던 거구만. 순댓국집 가서 소주를 막 먹는데 계속 먹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형 그 얘기 어떻게 알아? 나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얘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앞차에 그 맥주집에서 마지막에 먹을 때 내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야. 했던 얘기 근데 계속 하는 거지. 어, 예. 그 부분에 필름이 완전 끊겨서 기억이 안 나서 아,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생각, 이제 그때 이제 음, 딱 접고 나오는데 이제 또 나오다가 그 이어폰 버즈 한 짝 잃어버리고 아, 그 다음날 그랬지. 딱 이제 우리들끼리 그 카톡방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폰 한 짝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응, 야, 잔디 아빠가 아, 보통 취한 게 응. 아니었구나. 잃어버린 거 알았어. 술자리에서 그 또 택시 타러 나왔는데 없더라고. 아, 이걸 찾으러 갈까, 어떨까 막 하다가 아마 제정신이었으면 찾으러 갔을 것 같은데 그쵸. 빨리 지금 술 택시 취하면 타고 이제, 대범해지더라고. 아이, 그쵸. 오래 호기롭게. 썼다. 아, 됐어. 버려. 제이슨 제이슨 형, 형도 그냥 왔어. 같이 왔어. 어, 근데 같이 제이슨 만났어. 형은 잘 나랑 지내요? 같이 응, 돌아갔고 빨리 나랑 같이 어, 일찍 들어갔는데 잘 지내고 있더라고. 야, 뭐 부자야 부자. 뭐 부동산을 한 몇 채 하고 있더라고. 부동산 부동산을 몇 채를 최악. 하고 있어요? 어, 아니, 그, 음, 하나 갖고 있는 게 빌라와? 있어서, 왕이라긴 좀 그렇고, 저기 시골 백작 정도, 시골 영주 정도. 어. 시골 영주 정도로 하고 오, 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설계만 하면 안 돼. 지금 어쨌든 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쨌든 저희, 부동산, 우리나라 주거 문제랑 다 엮여 있는 것들이라서, 한 분은 아파트 설계하시는 분, 한 분은 또 저희 시행 쪽, 음, 한 분이라, 지금 한국은 주택 엄청 안 그냥 좋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음, 특히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축 같은 경우는 그 PF가 막히는 바람에 음, 거의 완전 음, 동맥경화 수준이라서 그 작년에 그 영상공론 시즌 1 할 때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그 부산에 하던 씨. 공동주택 프로젝트가 음. 지금 뭐 계속 무기한 스톱됐어? 홀드되고 있고 음. 뭐 이번 연말에 하겠다 아니면 뭐 음, 그러다가 또 내년 3월로 넘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야, 그 프로젝트도 어, 잔디 아빠 카톡방에 그때 경사지 음, 관련돼가지고 막 이야기 했었잖아. 맞아. 법규였나? 음, 야, 그게 벌써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대충. 그러니까. 야, 진짜 오래된 프로젝트다, 그것도. 근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도 약간 경기가 어려워갖고 저희 음. 회사도 관공 업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홀드된 거예요. 계약된 거는 많은데 거기도 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약간 업무 시설 쪽은 진짜 되게 어렵다고 하고, 건축 음, 쪽에서. 특히나 중국, 한국은 지금 주거 쪽이 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그렇구나. 이제 사람들이 빚을 많이 져서 집을 사는 맞아요. 아, 행태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 말고 뭐 다른 일은 없었어? 다른 일 음, 뭐가 있었을까? 논현동 현장은 이제 골조가 이번 주에 무사히 끝나서 이제 마감으로 이렇게 골조할 때는 골조만 하고 마감할 때는 마감만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층수가 있다 보니까 맨 위에 칠 때는 밑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마감이 따라오기 시작했지만 음. 어쨌든 순조롭게 잘 넘어가고 있어서 그 음, 전체 층에서 혹시 음. 인테리어까지 하는 층이 있어? 그게 그 건축주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본인이 음, 이제 다 통으로 이제 사옥으로 쓴다거나 오피스로 쓸 거면은 인테리어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일부 층 이제 한 총 6개 층, 7개 층 중에 일부 층 한두 개 층만 쓰고 음. 나머지는 임대를 놓을 것 같아. 그러면 한두 개 그래서 층은 잔디 아빠가 거기까지 인테리어를 디자인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아주 기본 마감 음, 정도만 할 것 같아. 어, 거의 안에 구획 같은 것들은 그냥 텅 비어 있고, 기본 그 건축 마감 정도지. 근데 그런 어, 이유는 뭐야? 왜냐면 어쨌든 그 건축주도 결국에는 음,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음, 고용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건축가한테 맡겨도 되는 건데 그 음, 분담이 되는 건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음, 최근에 내가 일본에서 만난 한 형이 있는데 이 음, 형도 한국에서 이제 건축을 하다 온 거야. 음, 근데 이제 둘이서 한번 언쟁이 좀 붙었던 게 그 음, 인테리어에 대해서 언쟁이 붙었는데 나 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인테리어랑 이제 가구 코디네이션까지 해주다 보니까 음, 난 이게 아뜰리에의 성향에서 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음, 그 음, 형은 그런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해봤는지 이제 음, 한국은 건축과 인테리어가 분리돼 있다라고 너무 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음, 난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
그런 게 어딨나. 건축가가 인테리어까지도 음, 하면 하는 거지. 음, 그거는 뭐 다른 일이다라는 별개의 일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아, 정말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었거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예 별개 일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모든 거를 음, 건축가가 다 하지도 않아. 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임대 들어온 거 외에도 건축주가 건물은 짓지만 본인의 성향이 굉장히 확고하다던가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쓸 거라던가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하나하나 다 건축주가 개입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좀 더 본인의 요구를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들어온 경우도 많고 음, 반대로 뭐 특히 더구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소규모 이제 디자인하는 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까지 다 하지. 우리도 주택 같은 맞아요. 경우는 웬만하면 다 해. 근데 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주택도 본인이 는 이제 취향이 확고한 인테리어 회사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이제 건축까지만 하겠다. 나머지는 인테리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음, 뭐 가격적인 면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 건축주가 원하는 건 음, 엄청 많은데 우리가 받은 그 용역비나 이런 거는 거기까지는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아예 그냥 음, 분리 음,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꼭 건축가가 무조건 다 해야 할 수 있어 해야 돼라고 하는 인식은 뭐 그렇게 아주 센 것 같지는 않아. 그래. 몇몇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건축가를 제외하면. 일본과 음, 한국에서의 그런 건축 설계할 때 시공 단가, 평당 단가를 우리가 음, 매기잖아. 음, 그랬을 때 일본이 좀 액수가 좀 더 높았잖아. 그 음,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까지 웬만하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음, 일본에서는 음. 아뜰리에라면은 음, 웬만하면 인테리어까지 다 손을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근데 포함. 만약, 음, 근데 만약에 3억 건물일 경우, 만약에 뭐 3층짜리 제가 3억 건물을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음, 그 층별로 오는 임대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를 따로 주는 그치. 것 같아요. 그게 음, 이제 건축주한테 편하니까. 음.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건축자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음, 지금 우리 사무실의 경우에도 오피스를 하고 있는데, 음, 신축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테리어도 다 한단 말이야. 음,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음, 내가 아는 다른 아뜰리에 사무실의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8층 건물이었는데, 1층부터 4층까지는 그 들어오는 분한테 맡기고, 5층부터 음. 8층까지는 이 건축가가 계속 끌고 인테리어까지 가더라고, 가구까지. 그러니까 정말, 약간 그 건축주가 어떻게 계약을 하냐인 것 같긴 해. 음, 작업까지 하는 경우는 상호시설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 음,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제이 뭐 교수님을 빼놓고는 건축주들이 본인 가구랑 뭐 특별한 뭐 부엌 수전이나 뭐 그런 거 아닌 경우에야 본인들이 다 가구 셀렉을 하는 것 같은데 가구까지 하는 거는 한국에서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뭐 모든 가구를 풀 세팅 하는 경우도 있을까? 모르겠어. 어쨌든 본인이 일본에서는. 살던 데서 가져오는 가구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가구들의 그 실측을 그치. 해가지고, 설계에 음, 넣어 놓지. 음, 제이 음. 교수님 같은 제이 경우에는, 교수님. 가구 아, 제작까지도 다 음. 도면을, 그려서, 그, 하신다고 알고 있어. 음, 맞아요. 되게 특수한 경우 같은 게, 첫 번째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주택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가구 디자인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외노자가 준비를 해 왔고요. 이번 네. 시간에는 카를로스 카르파, 베니스의 장인은 아니고 베니스의 건축가. 네, 이탈리아 건축가고 디테일의 장인으로 알려진 이 스카르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